안녕하세요. 보험은 김상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자주 있으신가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가슴 쪽이 타는 것처럼 쓰리다. 신물이 올라온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하다. 소화제를 먹으면 잠깐 괜찮은데 또 반복된다. 이런 증상 정말 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냥 체했나 보다.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소화제 먹으면 괜찮겠지. 그런데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항상 큰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단순 소화불량으로만 넘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왜 생기는지, 어떤 경우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위내시경 검진이 중요한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생활습관입니다. 과식, 폭식, 야식, 식후 바로 눕는 습관, 그리고 술, 담배, 커피, 자극적인 음식, 너무 짜거나 탄 음식, 이런 것들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하고 바로 눕는 습관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위 안에 음식물과 위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신트림, 목에 뭔가 걸린 느낌,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질환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위산이 한두 번 올라오는 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오래 반복되면 식도 점막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에게는 발해식도라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해식도는 쉽게 말해 식도 점막이 장기간 위산 자극을 받으면서 성질이 변한 상태입니다. 모든 발해식도가 암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도암 위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관리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물이 자주 올라오고 가슴 쓰림이 반복된다면 그냥 참고 넘기기보다 병원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화불량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소화불량은 아닙니다. 위장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질성 위장장애입니다. 이건 검사했을 때 실제로 문제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담독의 질환, 종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능성 위장장애입니다. 검사를 해도 뚜렷한 이상은 없는데 계속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장의 운동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위가 예민해져 있거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검사했는데 이상 없다는데 왜 계속 아프죠? 이상 없다는 말이 내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가 정상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음식물이 위에서 잘 내려가지 않으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도 생활습관 관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위염이 오래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미란성 위염이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장상피하생 소견이 있습니다. 미란성 위염은 위 점막이 살짝 헐거나 손상된 상태입니다. 비교적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런데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하생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위축성 위염은 만성염증으로 인해 위 점막이 얇아진 상태입니다. 장상피하생은 위 점막 세포가 장 점막처럼 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암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겠지 하고 방치할 문제도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안내에 따라 정기적인 위내시경 추적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암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일반 소화불량과 비슷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된다, 명치가 불편하다, 입맛이 없다, 체한 것 같다. 이런 증상만으로는 단순 위장장애인지 더 확인이 필요한 질환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진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암검진에서는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위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식도, 위, 십이지장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직검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조건이 맞을 경우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미루면 치료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화제 먹고 잠깐 괜찮아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증상이 반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에 해당된다면 검진이나 진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쓰림이 자주 반복된다. 신물이 자주 올라온다. 소화 불량이 오래 간다.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부르다.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다. 검은 변을 본 적이 있다. 구토에 피가 섞인 적이 있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하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가족 중 위암 병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약국 소화제만 반복해서 드시기보다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째, 야식을 줄이세요. 둘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셋째, 과식과 폭식을 피하세요. 넷째, 술과 담배를 줄이세요. 다섯째, 커피를 마시고 속이 쓰리다면 빈속 커피는 피하세요. 여섯째, 너무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세요. 완벽하게 다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씩만 바꿔도 위가 받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속쓰림과 소화 불량은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위염, 위궤양, 기능성 소화불량, 그리고 드물게는 위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40세 이상이라면 국가위암 검진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2년마다 위내시경 검진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큰 병이 생긴 뒤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 관리입니다. 속쓰림, 소화불량.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보험과 건강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김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